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0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야인 침략 시 무력을 남용하지 말고 백성을 보호하라 하다. 앞에 이어서 그 계책은 진실로 좋지만은 그러나 변경을 수비하는 계책은 봉화를 단속하고 척후를 행하여 적이 올 때에는 미리 먼저 백성을 거두어 보호하여 성을 굳게 지키고 들판에 작물과 가옥을 모두 철거시킨다면 적이 와도 소득이 없게 되고 험한 산천을 여러 날 달려 보아도 한갓 녹음만 될 것이므로 후일에 침략하려는 계책이 조금 저지될 것이다. 만약 적군의 강하고 약한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한갓 한때에만 통쾌하게 싸우고자 하다가 만일에 패전한다면 그 해가 적지 않을 것이니 악한 세력으로서 강한 세력을 취하고 적은 군사로서 많은 군사를 패배시켜서 비록 전단의 기계와 같은 것이 있더라도 이것도 또한 한때 요행을 바라는 것이요 진실로 승산을 마련하는 좋은 계책은 아니니 이를 위하여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적군의 막 강하고 약한 것을 헤아리고 우리 군사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만 번 이길 형세가 있고 저들에게 반드시 패전할 형상이 있다면 문정의 도적을 제어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계를 내어 형편에 응하여 한 척의 수레도 돌아감이 없도록 하여 시기하는 범의 마음을 징계시킴이 옳을 것이다. 만약 그들을 국경 밖에까지 쫓아내어 무력을 남용하면서 토벌하기를 한 나라의 위청 곽거병의 한 일처럼 하는 것도 또한 나의 바라는 바는 아니니 옛날 사람의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거울을 삼고 오늘날에 이롭고 해로운 점을 참작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생각을 써서 만전의 계책을 도모하라 하였다. 전단은 전국시대 제나라의 장수 화우의 기계를 써서 연군을 처부수고 빼앗았던 70여성을 수복하였다는 얘기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0일 기유 네 번째 기사. 대마도에서 도망해온 외인 26명을 전라도에 나누어 두다. 이때 조정의 인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많이들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배고프면 사람에게 붙었다가 배부르면 표현이 가버려서 마침내 우리나라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년에는 당뇨가 날로 더 부름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양식을 주어 돌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매 영의정 황희는 말하기를 마땅히 따로 나누어 두어서 여러 외인들로 하여금 서로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0일 기유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에 머물러 둔 야인들에게 가을 옷을 주어서 돌려보내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의 각 고을에 나누어둔 야인 등이 고토를 생각하여 돌아가고자 하니 마땅히 돌려보내야 될 것인데 청컨대 가을 옷을 지어주어서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0일 기유 여섯 번째 기사. 고 교수관 임서균의 아내 배씨에게 종이 100건을 부의로 내리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0일 기유 일곱 번째 기사. 두 번 비가 왔으므로 그동안 금했던 술을 올리게 하다. 도성지 신인손 등이 아뢰기를 이달에 이미 두 번이나 비가 와서 벼가 또한 결실을 하여 말라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으니 저루가 고르지 못하니 술을 올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인근이 말하기를 비록 조금 비가 왔다 하더라도 흡족한 데는 이르지 않았다 하며 인손 등이 다시 청하기를 봄 여름이 무성하니 자랄 때가 아니므로 지금 이 적은 비도 결실하는 데는 또한 풍족하오니 술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술을 검하여 백성의 식량을 전략할 것을 건의하다. 근래 해마다 백성의 생계가 심히 곤란하니 마땅히 술을 검하는 영을 내려서 백성의 식량을 전략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동부 확당을 수리하도록 명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1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상정소에 곡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전지하다. 옛날에 자공이 사제에 구경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사야 즐거우냐 하니 사가 대답하기를 오나라 사람들이 모두 미친 것 같으나 저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며 공자가 말하기를 백날의 사제가 하루의 언택이 아닌 것은 너가 아는 바이다. 당겼다 놓추지 않는 것은 문왕과 무왕도 할 수 없으며 놓쳤다가 당기지 않은 것은 문왕과 무왕도 하지 않으니 한 번 당겼다가 한 번 놓추는 것이 문왕 무왕의 도이다 하였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공자의 말씀은 100일 동안 노고하여 이 사제가 있는데 농민이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노동한 것을 지금 겨우 그들로 하여금 하루 동안 술 마시는 즐거움을 하도록 하니 이것이 곧 임금의 언택이므로 너의 알 바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백성이 오랫동안 노고하고 휴식하지 않으면 그 힘이 피곤하게 되고 오랫동안 휴식하고 노고하지 않으면 그 뜻이 엄통하게 되니 백성은 반드시 때로는 노고하다가 때로는 휴식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이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곡식이 풍년이 들고 백성의 생활이 넉넉했던 까닭으로 농민의 술 마시는 즐거움을 성인이 말하기를 한 번 늦추는 도리에 합한다고 했던 것이다. 지금은 해마다 풍년이 들지 아니하여 백성의 생계가 고생이 되므로 온갖 방법으로 진율하여 겨우 능히 죽음을 면하게 되었는데 어리석은 백성이 추수기를 당하여 벼가 겨우 익자마자 뒷날의 근심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곡식을 소비하여 떼지어 술을 마셔 남는 양식이 없도록 했다가 내년 봄에 이르러서는 굶주리게 되는 패단이 또한 다시 전과 같아서 국가에 근심을 끼치게 되니 그것이 공자의 때와 같지 않음을 명백하다. 그런 까닭으로 경중과 외방에 술을 금하는 영을 만들어 상시로 고찰하도록 하였으나 세력이 있고 교활한 무리들은 농업은 힘쓰지 아니하고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하여 보통으로 떼지어 마시는 사람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하여 징계를 당하지 않는데 시골 구석의 빈약한 백성들은 봄에 밭 깔고 여름에 김며 몸에 땀이 배고 발에 흙이 묻어 한 해 동안 글로 신고하다가 다행히 한가한 날을 만나 겨우 맛있는 술과 푸성기의 안주를 준비하여 그 노고를 풀려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죄고에 걸려서 자폐와 매를 맞게 되니 내가 참아보지 못할 일이다. 지금 사헌부에서 아린 것을 따른다면 세력이 강한 사람은 구차히 죄를 면하고 빈약한 사람은 죄를 얻게 될까 염려되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민간이 소요하여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술에 빠져 방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빈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고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 이미 곡식을 허비해서 양식이 모자라는 괴로움이 없게 하며 또한 노고하고 안일함이 적당하게 되는 도리에 합하고자 하니 헤아려 결정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1일 경술 6번째 기사 상정소에 편전의 기수로 이하인 전파를 처리할 방도를 아래 것을 명하다. 편전은 적을 방어하는 예리한 무기이니 군사된 사람은 연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의견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오랑캐이면서 중국의 기술을 익혀 알아서 중국을 패배시킨 것은 진나라 때 오호의 등류와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야인이 우리나라에 왕래하면서 뱃을 하는 사람이 잠은 많으니 편전 쏘는 것을 연습할 때는 야인에게 익혀 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그 기술을 알아서 본토에 전한다면 해로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그 개척은 좋다. 그러나 이치는 비록 숨겨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숨기고자 해도 더욱 드러나게 되니 만약 저들에게 즉시 보아 알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을 내어 이를 엿보는 데만 마음을 써서 그 기술을 알게 될 것이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헤아려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2일 신해 첫번째 기사 구주의 양만피가 재산을 빼앗겨 귀순을 창하나 돌려보낼 것을 명하다. 함길도 도우절제사가 치부하기를 구주에 사는 양목다불의 아우 양만피가 회령의 도우절제사
이징옥에게 달려와서 알리기를 예전에 동맥가천모가와 더불어 알목하에 있을 때의 지위 김승희 사신으로 와서 우리 형을 초안하니 형이 기순하지 않으므로 나만 홀로 입조해서 천호란 관직을 받고 이내 칙서를 받들고 돌아와서 형에게 계유하여 함께 중국에 입조하러 가다가 중로에서 구주 올적갑 이다오고의 관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또 형에게 입조하기를 청하니 형이 따르지 않으므로 내가 강제로 권하니 형은 이에 올적합 등을 몰래 청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므로 나는 처자와 보화를 거느리고 형의 말 14필까지 훔쳐 도망하여 길을 빌려 중국에 조회하고자 했는데 지금 알타리가 또 나를 죽이고자 한 까닭으로 가재와 말을 두만강에 두고 왔으니 사람을 시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징옥이 대답하기를 길을 빌려 중국에 조회하는 것은 이에 앞서 없던 일이다 하니 만피가 말하기를 만약 중국에 조회하지 못한다면 본국에 살고자 합니다고 했다 합니다. 하며 임금이 의정부 6조 3군 도진무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길을 빌려 중국에 조회하는 것은 진시로 전례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거류하기를 허락한다면 양목다불과 반드시 틈이 생길 것이고 만약 본토로 돌아보려면 반드시 그들에게 살해될 것이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니 참판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길을 빌려주는 것은 옳지 못하며 만약 돌려보내어 살해를 당한다면 장래에 기부하는 마음을 끊을까 염려됩니다. 또 성인의 오는 자는 막지 않는다는 뜻에도 어긋나니 청컨대 단천 북천 등 각 고을에 안치하여 넓고 빈 땅을 가려서 이내 의복과 양식을 주어서 직업에 안정하도록 하고 그들이 시위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서울에 올라오도록 허락하소서. 또 회령에 인접한 알타리 등은 우리의 지경 안에 거주하여 우리나라의 백성과 다름이 없는데 지금 기순한 사람의 축산과 재물을 약탈하면 심히 무례한 일이니 청컨대 찾아서 돌려보내도록 하고 혹시 물건을 잃었다고 말한다면 또한 마땅히 징수하여 주도록 하소서 하고 도지무 조말생 등은 의논하기를 본디 길을 빌려 중국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변장이 이를 중지시키므로 그제야 우리나라에 머물러 살기를 청하니 그들이 성심으로 기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저들이 중국에 조회하고자 하는데도 우리가 도리어 우리나라 안에 머물러 있게 이를 저지시킨 듯하니 만피가 후일에 다른 말을 할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또 남의 말을 몰래 훔쳐서 왔으니 그 주인이 끝까지 찾는다면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텀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마땅히 달려서 너희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예전부터 중국에 조회하는 길이 있으니 마땅히 속히 중국에 조회할 것이며 또 일찍이 너희 형을 초안한 칙서를 받고 왔는데 지금 복명하지 않고서 다른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은 심히 옳지 못하다고 하여 이와 같이 계유해 보이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시 반역의 무리들은 비록 병구를 만나더라도 염려해 줄 것은 없습니다 하고 의정 노환 등은 말하기를 지금 만피가 와서 말하되 일찍이 중국에 가서 관직을 받고 칙서를 받으러 왔는데 형이 칙서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 도리어 나를 죽이고자 하므로 북로를 따라 중국에 조회하려고 했으나 길에 원수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길을 벌려 중국에 조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만약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든지 혹은 우리나라 안에 머물러 두든지 하는데 중국 조정에서 이를 듣게 된다면 옳지 않음이 없겠습니까? 또 이 무리들은 본래 개원로에 소속되어 야인에 비할 바가 아니며 양목다불의 노력한 사람은 이미 모두 돌려보냈으므로 전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원하는 대로 들여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노환 등의 의논에 따라 이내 그들의 빼앗은 재산들을 끝까지 찾아서 돌려보내도록 명하였다. 개원로는 지금의 길림성과 요령성 남부의 땅을 말한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0일 신년의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여러 도의 손실 경찰관을 보낼 것을 아래나 정지시키다. 윤대하는 사람과 언관들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대신에게 의논하니 의논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많으므로 명하여 이를 정지시키고 그대로 수령관으로 하여금 이를 맡도록 하였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풍년이 들지 않았으나 큰 배단이 없으므로 각도의 진상을 폐지하지 않다. 임금이 성종원에 묻기를 금년은 풍년이 들지 않았으므로 각도의 진상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별로 큰 폐단은 없을 뿐더러 또 신자의 직책이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며 의논이 마침내 그치게 되었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강의관과 통역관의 서용에 대한 사회권 제조의 사항은 문신으로 강의관이 된 사람은 대개 피할 길을 꾀하는 사람이 많아서 고의로 업무에 건실하지 않으니 그 게으른 사람은 청컨대 모두 관직을 파면시키고 그대로 학업을 익히게 하여 그들이 마음을 고쳐 건실하고 조심함을 기다렸어야 서용하도록 할 것이며 또 말을 통역하는 임무는 사람들이 모두 이를 천하게 여기므로 나이 젊은 문신들은 현관 요직을 경력할 수 없음을 한스럽게 여겨 마침내 업무에 건실하지 않으니 청컨대 대검과 육조에서 제주를 헤아려 뽑아 서용해서 이를 영선으로 여기게 한다면 저절로 흥기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1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함길도에 풍년이 들 때까지 장사하는 사람이 왕래를 줄이게 하다. 호주에서 아뢰기를 함길도는 금년에 풍년이 들지 않았으니 청컨대 풍년이 들 때까지는 장사하는 사람의 왕래하는 것을 검하여 소비를 줄이게 하고 만약 금령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졌던 물건을 몰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13일 임자 네 번째 기사 기순한 야인의 보호와 활쏘기 익히기에 대해 아랠 것을 함길도에 전지하다.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알타리 등이 국경 안에 살면서 기순한 양만피 등의 소말과 재산을 약탈하면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연변지방의 수령들로 하여금 의리를 들어 효유하고 검으로 기순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력을 말도록 할 것이다. 또 개축년 가을에 병조의 아랫바에 인하여 경원, 영북, 갑산 등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의 나이 13세 이상이 된 사람에게는 모두 활쏘기를 익히도록 하고는 매양 3년마다 한 차례씩 그 등급을 나누어 매겨 관직으로 상주고 물품으로 상주며 향리나 천인에게는 요육을 면제해 주도록 하여 이내 상주는 데에 쓸 목력 300피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등급과 상준 수요를 아뢰지 않았으므로 법을 만든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그것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어린애를 버린 사람을 잡아 엄히 처벌할 것을 형제에 전지하다. 건년에 경중과 외방의 사람이 어린애를 길에 버리게 되니 비록 자기의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은 잔인함이 아주 막심한 일이다. 서울의 한 성부로 하여금 지방은 수령으로 하여금 이들을 끝까지 찾아 잡도록 하되 고발해 잡도록 한 사람은 특별히 상전을 베풀게 하고 서울과 지방에 널리 효유하여 모두 두루 알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먼저 한 성부에서 아뢰기를 도성 안에서 길거리에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빈번히 있게 되니 이는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원컨대 한나라 제도에 의하여 검령을 엄하게 만들어 그 죄를 명백히 다스리고 만약 고발에 잡는 사람이 있으면 이내 범인의 가산을 충당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의 상종서에 내리 이를 의논하게 하며 의논하기를 마땅히 대명률의 조부모와 부모가 고의로 자손을 죽인 조문에 의거하여 장형 70대와 도형 1년으로 정하고 고발에 잡도록 한 사람은 관에서 상으로 112피를 주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형조에 내렸는데 형조에서는 상정서에 의논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좋은 법이 아니니 다만 전교를 형조에서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여 이에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15일 문소전에 친히 제사 지내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흥 현감 이중신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건년에 백성의 생계가 넉넉지 못하므로 비록 환상을 지워 진휼하더라도 오히려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니 그대가 직무에 나아가서 백성의 생계를 교육하는 데 힘쓰라 하였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1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문기, 환학, 남궁계, 권전, 배환, 최치운, 진준, 유환, 구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문기를 지도령 부사로, 환학을 지중추원사로, 남궁계를 동지중추원사로, 권전을 호조 참의로, 배환을 병조 참의로, 최치운을 공조 참의로, 진준을 좌사관으로, 유환을 우사관으로, 구강을 사흥부 지비로 삼았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1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연변에서 활쏘기 시키는 일의 폐단을 아리니 그대로 따르다. 연변의 각 고을에서 활쏘기를 연습시켜 3년마다 한 차례씩 등급을 나눠 물품으로 상주고 관직으로 상주며 요역을 면제시킨다면 용도만이 허비될 뿐 아니라 함부로 상주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연변 각 고을에는 향리와 영리의 수요가 적으며 공총 4천도 또한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한 차례 활쏘기를 연습하여 등급이 우수한 사람에게 역을 면제시키는 것은 실로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는 활쏘기를 연습하는 사람에게 매 3년마다 봄, 가을에 등급을 분간시켜 3년을 통틀어 상고하여 상등이 많은 사람은 관직을 상주고 향리, 영리, 공천, 사천은 면포, 세필과 쌀, 세석을 상주되 3년을 하나에 호역을 면제해주고 그 2등, 3등은 상을 시행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1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1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공기감의 관원에게 화포 쏘는 것을 가르치게 하다. 함길도와 평안도에 나누어 보내어 화포 쏘는 것을 가르치게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16일 을묘 네 번째 기사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들을 자명에 처하게 하다. 제주사람 김동, 성보, 복룡이 강도질을 하고 상주관노 김동이 사람을 죽였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모두 참형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16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1인 원이가 토산물을 바치고 벌채를 원하나 거절하다. 일본국 비주태수 원이가 김원진 등 8명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이내 우리나라의 여러 섬에서 배 만들 제목을 벌채하기를 청하니 예조로 하여금 답하기를 제목으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없어졌으니 청을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16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각도의 성축조에 폐단이 있으므로 평안도 외에는 정지하게 하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각 고을에 성 쌓는 일을 모두 끝내지 못하였으며 또한 충청도에서 50여 군의 장정으로서 면천의 작은 성 하나를 쌓게 하였으나 일이 절반도 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역사를 감독하지 못하고 한갓 백성의 힘만 수고롭게 한 때문이었다. 그러므로는 감사와 절제사로 하여금 규찰을 엄중히 하여 마땅히 일을 끝내야 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상정서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기를 변경을 방비하는 요회의 성은 이미 쌓았으니 지금부터는 마땅히 갖고 올라하여금 각자가 본업의 성을 쌓도록 할 것입니다. 대개 힘을 통틀어 쌓도록 한다면 한 해 동안에 1, 2엽에 지나지 않는데 만약 갖고 올라 하여금 각자가 쌓도록 한다면 일이 쉬워서 속히 마치게 될 것입니다. 가령 경상도 한도로서 말하더라도 66주가 힘을 합하여 쌓도록 한다면 비록 33년이 되더라도 다 쌓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각기 쌓도록 한다면 1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합하여 쌓는 데는 4가지 폐단이 있는데 가령 5일 노정의 길이면 내왕에 10일 걸리며 실로 헛되이 버리게 되니 그 폐단이 한 가지요. 매 군정 1명에 내왕하는 봉족이 각 1명이니 그 폐단이 2가지요. 질병이 나면 처자들이 능히 구려하지 못하여 혹은 사망하게 되니 그 폐단이 3가지요. 역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능히 규철하지 못하여 마침내 견실하지 못하게 되니 그 폐단이 4가지입니다. 만약 각각 스스로 쌓도록 한다면 군인의 왕래하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며 질병이 나면 스스로 대신하게 될 것이며 또한 봉족과 시일을 헛되이 소비하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성곽을 자로 재어
민호에게 나누어 주어서 후일에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수습하게 하여 대대로 서로 계승하도록 한 다음에 백성들은 각기 스스로 이것은 우리들이 난리를 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땅이라 하면서 와서 일하기를 즐거워하여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도 외에는 잠정적으로 정지시키소서 하였다. 이에 병조에 내려 다시 의논하게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병조에 겸지사를 더두게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병조에서는 사모가 바쁘니 형조 예의에 의가하여 겸지사를 더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물에 빠져 죽은 조졸 42명에게 부의를 내리다.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 조졸 42명이 배가 부서졌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니 명하여 호역을 면제시켜주고 부의를 주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지도령부사 이징의 줄기 징은 의안대군 이화의 아들이다. 나이 13세에 산운에 임명되어 낭장 장군을 지나서 원년에 임명되고 중군 총재로 선발 등용되었다. 계산인에 나가서 순승을 지키고 태안을 겸해 다스렸다. 이때 임금의 수레가 남쪽으로 행차하니 징은 감사에게 청하지 않고 바로 행궁으로 나아갔으므로 감사가 장차 법으로서 다스리려고 했는데 태종께서 명하여 순승을 재임시키고 그를 머물러 호종하도록 하였다. 얼마 아니되어 우군 총재에 임명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정헌대부에 이르렀다. 이민년 겨울에 나가서 경산주하도 도직제사 판주하군 도총재 의사가 되고 기유년 겨울에 정조사가 되어 갔다가 돌아와서 사건으로 이산에 편척되었다가 조금 후에 용서되어 돌아왔다. 징이 본래 풍지를 알았는데 병이 위급하면 날마다 내일을 보내어 진찰하도록 했더니 이때 와서 죽으니 나이 61세이다. 부가 위에 들리니 조의를 2일 동안 폐지하고 조문하고 부의를 주고 관에서 장사를 치르게 하였다. 징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 의경과 이 효경이다. 시호는 양정이니 올량하여 즐거움을 좋아함이 양이고 관락하고 하여 고종명한 것이 정이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청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출사의 법을 의논하여 아뢰다. 신 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옛날에 백마를 찢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또 사두를 봉해 돌려보낸 사람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권세를 광참에게 옮기지 않은 것으로서 직책을 삼았으므로 모든 사람의 하자는 비록 크게 폭로하여 이미 죄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무난히 관부에 간직되어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니 비록 강상을 파괴시킨 죄를 범했더라도 만약 논단을 거치지 않는다면 다만 사대부의 입에서만 전하여 말을 갖추어 계달하기는 어려우니 원이 할 즈음에 반드시 이를 꺼내서 발언하는 사람이 많아서 선비의 기풍을 경성시키는 법이 전하지 못할 것이니 그전대로 둠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하자를 신하들이 아래에서 의논하고 있는데도 임금이 홀로 위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또 성지 신인 손이 아뢰기를 원의한 일은 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하자의 실상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다만 말을 간략하게 하여 계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하성지 정갑손이 아뢰기를 만약 계달하게 된다면 후에 추가해 고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째서 추가해 고치기가 어렵겠는가 하면서 드디어 신인손에게 명하기를 검으로는 각인의 고신은 혹은 작불납이라고 일컬고 혹은 정조외라 일컬고 혹은 한품이라 일컬는 것을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초사시켜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백마는 조칙이고 원인은 사헌부의 관원들이 쭉 눌러 앉아서 좌우를 물리치고 풍운에 관계되는 일과 탄핵하는 일, 배직한 사람의 서경을 의논하는 것이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20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거제에 물이 붉고 검으로 해괴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회로 수리로 인해 진양대군 재택으로 거처를 옮기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야금을 시행함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전지하기를 고전을 상고해보건대 주관의 사사의 직책은 한 나라의 오금을 맡았으니 첫째는 군금이요 둘째는 관금이요 셋째는 국금이요 넷째는 야금이요 다섯째는 군금인데 모두 목탁으로서 아침에 돌아다닌다 했으며 주에는 야에는 전율이 있고 군에는 효혼이 있는데 야의 검을 행한다 했으며 한서 이광전에는 조두를 친다 했는데 주에 밤에 치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 했다. 도내의 방어가 가장 기묘하니 연변의 각 고을과 목책구자의 군인들은 모인 곳에 돌아다니면서 야금을 시행하는 일과 치고 다니는 물건을 상세히 상고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야인이 침입한다는 보고가 있으니 대비하게 하다. 함길도 감사 도질제사가 아뢰기를 홀라온 올적합이 연달아 보고하기를 협진 올적합이 장차 회령 등처에 쳐들어오려 한다 하니 청컨대 친히 북청 이북의 정군과 한량 자제 600명을 거느리고 농야기에 군사를 둔쳐서 뜻밖의 병고에 대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중국인 추기에게 의복을 내리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전길홍, 최섭, 인평, 박공에게 노비를 내리다. 각각 4명을 내리고 박공에게 노비 2명을 내렸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진원사 복녀가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2등을 개천군으로 삼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살인한 송수련 송난관을 차명에 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4일 개행 첫 번째 기사 형조 참판 남지를 보내어 북경에 가서 성제를 살해하게 하다. 임금이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경복궁에 섭효문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이내 호삼성의 음주한 자치통감과 조완벽의 원의와 김미상의 통감전편과 진경의 역대필기와 승상 탈탈이 찬진한 송사 등 서적을 주청하였다. 그 종사관이 가지고 간 사목에 1. 태종 황제 때 찬집한 사서대전, 오경대전 등의 서적은 이미 오래되었는데 본국에서는 처음에 이를 듣지 못하였다. 경자년에 이르러 경영군이 북경에 가서 내려주심을 받았으며 그 후에 여러 번 황제께서 내리심을 입어 비열참 관람함에 정리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아서 실로 깊은 이치에 남긴 것이 없었으니 조정에서 찬술한 서책으로 이와 같은 것이 많겠으나 단지 본국에 도착되지 않았음일 뿐임을 알겠다. 오름지기 자세히 물어봐서 살만하면 사도록 할 것이며 1. 지금 주청한 호삼성의 음주한 자치통감과 조완벽의 원위와 김이상의 통감전편과 진경의 역대필기 등의 서적을 만약 황제께서 내리심을 입는다면 사설을 살 수는 없고 예부에서 만약 어부에도 없는 것이라 한다면 또한 드러내어 구할 수는 없으며 1. 이학은 오경대전, 사서대전, 성리대전의 심오한 이치를 남김없이 수록한 것이며 사학은 후인이 찬술한 것이로되 상고가 해박한 까닭으로 반드시 전인의 것으로 것보다 나으니 만약 본국에 없는 것으로
학자에게 이익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살 것이며 강목서법과 국어도 또한 사 가지고 올 것이며 무릇 책을 살 적에는 반드시 두지를 사서 탈락한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북경에 만약 대전의 판본이 있으면 종이와 먹을 준비하여 세서로 인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아울러 물어볼 것이며 지난번에 전하기를 이미 찬술한 영락대전은 권들이 너무 많아서 즉시 간행하지 못했다 했는데 지금은 이미 간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와 책 속에 갖추어진 것도 또한 아울러 자세히 물어볼 것이며 본국의 주자는 납을 사용하며 일이 잠은 많고 후에 고친 주자도 네모퉁이와 평평하고 바른 데다가 그 주자의 체제가 두 가지 모양이니 중국 주자의 체제와 인출하는 일을 자세히 찾아서 물을 것이다 하였다. 국어는 주나라 좌구명이 지은 책 이름이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24일 개회 두 번째 기사. 동계에서 하포 쓰는 것을 구경하고 진양대군 저택에 거처하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8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풍흉의 식상을 물어 각도의 도순무사를 보내게 하다. 영의정 황희와 우의정 노환을 불러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 성을 쌓을 때에 도순무사를 보내어 일이 마칠 때까지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도순무사를 제외하고도 오로지 절제사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고 또 감사로 하여금 교찰하도록 하되 만약 한도 안에 성을 두서너 곳에 쌓아서 노정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절제사가 왕래하면서 감독하기가 어렵게 되면 도순무사를 보낼 것이요. 그도 절제사가 없는 황해도와 같은 데는 땅이 좁고 일이 간편하니 감사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고 강원도는 길의 이정이 멀리 떨어져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으며 또 변환도 또한 급하지 않으니 수령을 뽑아 정하고 감사는 순행 교찰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금년에 각도의 도순 검사를 나눠 보내어 잡색군을 점거하고 아울러 군기의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점검하려고 한다 하니 황희 등이 대답하기를 잡색군정은 다른 정군에 비할 바가 아니며 또한 금년은 풍년이 들지 않았으니 명년을 기다려 보내어서 금년에 준비한 군기까지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래는 양계의 도순 검사만 보내고자 했으나 그년의 대신들이 모두 헌의하기를 마땅히 각도에서 해마다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내가 그 의논에 따라서 마침내 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오늘날 곡식이 풍년이 들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보낼 수는 없지만 금년에 비록 풍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다지 흉년으로 인하여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며 나의 덕으로서 어찌 대풍년을 오게 하겠는가. 만약 금년을 흉년으로 여겨 보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침내 보낼 시기가 없게 될 것이다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지금 충청감사 경상감사의 보고를 보고 신등이 이 의논이 있었는데 우선 천천히 풍년인가 흉년인가를 실상을 자세히 물은 후에 이를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69년 세종 17년 8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살구지에서 고기 잡는 것을 엄하게 감시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살구지에서 검령을 범하고 고기 잡는 사람이 아직 많으니 청컨대 2조를 더 설치하여 4곳에 나누어 머물게 하여 밤낮으로 순찰하도록 하고는 3일 만에 교체하게 하고 또 사복시 관원으로 하여금 이 말을 거느리고 순행하면서 검지하도록 하며 본조에서도 때대로 검찰을 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말은 사복시의 정육품 잡직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죄수의 경상을 살펴 경한죄를 놓아주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제인과 화측의 관리를 상과에 아뢰게 하다. 병조에 전제하기를 대신의
의견을 올리되 속죄어 내 죄인과 화책을 백정으로 고쳐 일컫게 하고 토지를 적당히 주도록 하여 한결같이 평민의 호적 등록에 의거하게 하였으나 그들 중에 농업을 일삼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옮기는 사람은 이를 죄주도록 했으니 원컨대 거듭 밝혀서 효유하고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며 만약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찾아내어 그 처자들과 아울러 여연 등처로 옮겨들이어 변경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실로 좋은 법이 될 것입니다 하니 그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서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8일 정묘 첫번째 기사 숙천, 자산, 덕천, 상원, 개천, 이산, 희천, 벽동 등에 황충이 있음을 아뢰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8일 정묘 두번째 기사 평안도 자성의 전세는 여연으로 관계의 것을 반만 자성으로 옮겨 바치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자성의 전세는 여연으로 운반해 바치도록 하고 관계의 전세는 반만 자성으로 운반해 바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8일 정묘 세번째 기사 수로로 전세를 운반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다. 평안도 도안무사가 아뢰기를 강을 따라 수로로 운반하여 산양회에 이르게 되면 많이 저쪽 언덕에 의지하게 되므로 적변이 염려됩니다. 연변의 각 고을에는 모두 평소의 저축이 있는데 금년에 벼가 조금 풍성하니 만약 전세와 한상을 거둔다면 군량의 저축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니 잠정적으로 수로로 운반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고 다만 정유령 이남의 각 고을의 조서는 적당히 옮겨 바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8일 정묘 네번째 기사 형조의 아이를 버린 사람을 추국할 것을 전지하다. 한성부 의금부가 교조하여 아이를 버린 사람을 추국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길가에 아이를 버린 사람이 있으므로 임금이 재생원으로 하여금 거두어 기르도록 했으나 산 아이가 적었는데 이때 이르러서 버리는 사람이 더욱 많아져서 수요가 12여 명이나 되니 임금이 매우 염려하여 마침내 그들을 국문하도록 명하고 전교하기를 관령이 인보를 끝까지 조사하되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는 사람은 중죄로 논단하고 고발하는 사람 이를 상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8일 정묘 다섯번째 기사 충청감사가 흰매 1매 한 마리를 바치다. 임천에서 잡은 백응 1년을 바치니 감사에게 옷의 안팎감을 지 임천군사에게는 의복 한 벌을 매를 잡은 사람에게 면포 20피를 내리고 또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의복을 내려주었다. 예조에서 두 의정에게 의논하기를 백응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있지 않았던 것이며 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흰매를 바치며 중국에서는 상스라 하여 모든 관원이 모두 할애하였는데 지금 이 흰매를 잡았으니 마땅히 할애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영의정 황희는 말하기를 전에 이 흰매를 잡았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할애가 없었으며 출상께서도 상서의 일에 있어서는 모두 할애를 받지 않았으니 중국의 일을 어찌 다 모방하겠는가 하고 우의정 노화는 말하기를 상서의 할애는 옛날 사람도 비난한 바 있다 하여 이에 그쳤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9일 무진 첫번째 기사 삭제의 철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9일 무진 두번째 기사 공성명당의 못파는 일을 정지하고 군자감을 영조하게 하다. 처음에 공성명당의 무리 마름으로 풍수의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격정 골짜기에 못을 팠는데 이미 역사를 시작한 뒤 두서너 해가 되었으나 또 물이 모자람으로써 중지하였다. 이때 이르러 또 건춘문 앞에 못을 파고자 하여 맡은 성군을 내게 하니 호조에서 아뢰기를 못 파는 일은 봄이 적당하고 영조하는 일은 가을이 적당하니 원컨대 못 파는 일을 정지하고 군자감을 영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8월 29일 무진 세번째 기사 경상도 웅신현에 왜구를 방비할 성을 쌓게 하다. 병조에서 경상우도 처치사의 통첩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웅신현은 왜구가 쳐들어오는 초면인데도 성을 여러 해 동안 다 쌓지 못했으니 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현재 외구의 소식도 없으니 원컨대 각포의 선군을 내어다 쌓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9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8조 호구의 법식을 지킬 것을 아뢰다. 삼가 고려 때의 사대부의 호구 법식을 상고해보건대 단지 사조만을 기록하는 것을 사조호구라 하고 그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처부모의 사조를 갖추어 기록하는 것을 팔조호구라 하였는데 지금 팔조호구로서 본다면 아버지의 내의 외향, 조부의 외향, 증조의 외향, 어머니의 내의 외향 합계 8향이 가장 가까움이 되므로 하나라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극이 의심하건대 세속에서 서로 전하는 이품 이상의 8향이란 설은 이것 때문인가 하오니 이 8조 호구의 법식에 의하여 이품 이상은 8향으로 하고 6품 이상은 처향을 제외하여 6향으로 하며 참회에는 조부와 정조의 외향을 제외하여 4향을 정하고 관직이 없는 의관족의 자제는 부모의 외향을 제외하여 2향으로 정하게 할 것이며 매 향마다 경제소에서 죄수 1명을, 참상에게는 별감 2명을, 참회에게는 별감 2명을 의정하여 향중의 공무를 맡도록 하되 본향 수령의 정치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9월 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3군의 호군을 한데 모으게 하다. 3군의 직장이 본디는 한 가지 일인데 오늘날 호군 1인으로 각각 1사씩 되었으니 번거로운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사고가 있을 때를 만난다면 인원이 빠져 모자라서 일을 폐하게 될 것이니 실로 불편합니다. 원컨대 건국 초기에 3군을 합하여 1사로 하고 14가 3군에 나누어 소속되어 3군부에서 통치하던 제도에 의하여 3군의 호군이 한 곳에 모여 출근하여 3군이라 이끌고 그 전리 30일은 다만 12만 남겨두고 나머지 20일은 중추원으로 옮겨 소속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9월 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서울 안의 병든 노비와 거지를 모아 구류하게 하다. 예조와 한성부에 전지하기를 서울 안의 대소 각호마다 병을 얻은 노비와 서울과 지방의 빌어먹는 사람은 모두 활인원에 모아서 구류하되 만약 죽은 사람이 있으면 즉시 그 집으로 하여금 관을 준비하여 장사하도록 하고 그 빌어먹는 사람은 관청에서 관을 주어 장사하도록 하며 이어서 포말을 세우고 장부에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에 증거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9월 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잡색군정에 갑주와 병장기를 준비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요새 흉년으로 인하여 여러 도의 백성의 생계가 염려스러우니 지금 잡색군정의 갑주와 병장기를 상고하되 한꺼번에 다 점검한다면 소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토지와 재산을 다 팔아서 반드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니 잠정적으로 매 1호마다 투구 1개, 갑옷 1벌, 칼 1자루만 준비하도록 하고 그 화살과 창은 반드시 다 준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매 1패 내에 5분의 3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5분의 2는 창을 준비하게 하여 정수로 삼아 점차 준비하도록 하되 매양 1년씩 걸려 한 가지 물건을 다 준비하게 하고 준비하면 곧 점검하도록 하되 감사, 도질제사, 차사원으로 하여금 순행 점거하지 말도록 하고 다만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점거하도록 하여 도순 검사가 지경에 내려가기를 기다리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9월 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경주 양주에 우박이 내려 별을 손상시키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9월 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원친중과 종정성 등이 사신을 보내다. 연조 등 11명을 보내고 종정성은 사신으로 아이라 등 2명을 보내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9월 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연산에서 한 남자가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시력 69권 세종 17년 9월 2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식리하는 사람의 행장을 만들어 육전에 의거하도록 하다.
한승부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식리하는 사람의 행장을 만들어주면서 호적을 상고하지 않은 까닭으로 일정한 재산이 없는 무리들이 모두 농업에 힘쓰지 아니하고 모두 공업과 상업을 하여 말업을 따르는 사람은 날로 많아지고 농민은 날로 줄어들게 되어 장래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는 본부와 유사해서 행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한결같이 육조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일 경호 5번째 기사. 아이를 버린 사람을 고발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게 하다. 한승부서 전지하기를 아이를 버린 사람은 인자하지 아니하여 죄악이 더욱 심하므로 이미 추국하도록 하였으나 각 부의 관리형들이 사실대로 고발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숨겨두고 나쁜 짓을 도와주게 되니 그러므로는 일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사실을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 각각 죄상을 경하고 중한 것으로부터 본부에서 바로 형벌을 결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일 경호 6번째 기사. 길 잃은 아이는 재생문으로 보내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도성에서는 인가가 빽빽하므로 어린아이가 겨우 두 서너 집 문을 지나자마자 이나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간사한 무리들이 혹은 숨겨 기르고 노비를 삼게 되니 그 풍속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만약 아이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즉시 재생문으로 보내 먹여 기르도록 하되 아이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동전 3관을 징수하여 아이를 얻은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일 경호 7번째 기사. 서로 공대를 엿보다 다투는 사람을 규찰하게 하다. 한승부에서 아뢰기를 존비와 장류는 스스로 미리 정해진 분수가 있으니 능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혹은 비유가 기공친 존장의 공대를 빼앗기를 도모하고 존장도 또한 비유의 공대를 빼앗기를 도모하여 국속에 집 지은 땅을 가대라 이른다. 서로 엿보아 차지하고자 하며 친속이 이로 서로 숨겨주고 장류가 서로 사양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으니 풍속의 쇠박함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참건대 지금부터는 비록 심화와 상복이 없는 친족이라도 공대를 엿보아 차지하여 서로 다투고 빼앗는 사람은 모두 규찰하여 죄를 다스려서 풍속을 바로잡아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기공치는 기복과 공복을 입은 친척이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2일 경호 8번째 기사. 양로위원을 열 때 참석자가 비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허용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양로위원을 열 때에 늙은 부인에게는 양미가 1000인을 논할 것 없이 부축하는 비자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허용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3일 신미 첫번째 기사. 경벽봉으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3일 신미 두번째 기사. 유성의 형상. 되와 같고 꼬리의 길이가 3척이나 되는 것이 자미원으로 들어갔다가 천추성을 밑을 지나서 북두 위성으로 들어갔다. 또 유성의 형상이 2개와 같고 꼬리의 길이가 10척이나 되는 것이 규성 및 남방의 하늘 끝에서 나왔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3일 신미 세번째 기사. 왕지라는 말을 교지로 통일시키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석전에는 판을 고쳐 교라 하고 왕지를 고쳐 교지라 하였는데 관교 작첩과 외리의 정조 안일 차첩에는 그대로 왕지라 이끌고 있으니 실로 불편합니다. 참건대 모두 교지로서 고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3일 신미 네번째 기사. 화원 인선을 공평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하원은 제주를 시험한 후 분수에 맞게 관직을 받게 되는데 지금 시험을 맡은 사람은 모두 본업인이므로 혹은 스승이니 제자이니 하면서 정리에 끌려 공필하지 못하니 원컨대 제거와 별자 중에서 조간 한 사람을 뽑아 정하여 그 인선을 공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3일 신미 다섯번째 기사. 이유맹문을 판중추 목사로 삼다. 세종시록 69권 세종 17년 9월 3일
신미 6번째 기사. 각 고을 병합 문제는 풍년을 기다려 의논하게 하다. 창평 현사람 안기 등이 상수하기를 오늘날 군현을 병합시키는 일이 비록 아름다운 모험이 되겠지만은 본현의 설립은 사만시대 이전에 시작했는데 만약 다른 군에 병합을 당한다면 현이 칭호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아전 일수 노비 등이 그 전장을 버리고 양식을 지니고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할 계책이 날로 궁핍하여 반드시 도망해 흩어질 것이니 원컨대 병합하려는 의논을 정지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각 고을의 병합 문제는 풍년을 기다려서 다시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3일 신미 7번째 기사. 간부와 함께 남편 사례를 모의한 아내를 차명에 처하게 하다. 홍주 사람 김지 아내 삼가가 간부 윤천생과 더불어 본부 김지를 죽이려고 모의했으나 형률에 의거하면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4일 임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4일 임신 두번째 기사. 급제 이적이 모구를 바치니 상의원에 내리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친히 관람하겠다 하면서 상의원에 내렸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4일 임신 세번째 기사. 김종수의 모친 병환으로 하경복에게 사무를 처리하게 하다. 도순검사 하경복을 하여금 그 사무를 겸해 처리하도록 하였으니 한길도 도절제사 김종수의 어머니가 병으로 있으므로 불러와서 어머니를 배웁도록 명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4일 임신 네번째 기사. 집현전과 경년에 서리를 더 두게 하다. 각각 5명씩 더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5일 개유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5일 개유 두번째 기사. 첩을 가지고 다툰 허지에 김계를 처벌하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허지에는 한 지방의 중임을 맡고 있으면서 교서와 호부 인신을 공간에 버리고 변복하여 지경을 넘어 장사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간음하고자 했고 내자 직장 김결은 공무로 인하여 갔다가 지혜와 더불어 먼저 첩을 만들고자 다투어 마음씨와 행동이 좋지 못하니 형률에 의거하면 지혜는 장 90대를 치고 도형 2년 반에 처할 것이며 김결은 장 80대를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되 지혜는 장 100대를 속바치게 하고 외방으로 내쫓게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5일 개요 세번째 기사. 거짓을 고한 정륜 이말생을 처벌하다.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정륜 이말생이 거짓으로 유모의 복이라 일걸 알리고 2번을 입었으니 구사를 빼앗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6일 갑술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양료연을 베풀다. 의식대로 하였다. 조화 이정으로 치사한 이규령 등 169인이 참여하였는데 술을 두 선에 순배하자 임금이 규령에게 이르기를 경을 불러본 것이 지금 두서너 번 되었으나 경의 용무는 그전과 같다 하니 규령이 대답하기를 신은 본디 재주와 덕이 없는 사람인데 나이 90세에 이르러 지금 성대한 예식을 보게 되니 즐거움이 다함이 없으므로 다른 것은 보답할 것이 없으며 다만 신의 술을 바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뜻을 이미 아노라 하였다. 규령이 또 아뢰기를 옛날에는 왜구가 쳐들어와서 한강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사방의 국경이 편하니 늙은 신하는 비록 죽더라도 진실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하면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조정 이래로 정치의 기구가 다 갖추어진 까닭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9월 6일 갑술 두번째 기사. 부모의 상해 주는 휴가의 단점을 고치도록 예조에 정지하다. 속전 등록에 외조부모의 상해는 정복, 소공 15일 외에 휴가 15일을 더 주고 초부모의 상해는 정복, 심화 7일 외에 휴가 23일을 더 주어 통계 30일로서 상사를 주관하도록 했는데 무릇 신민의 상은 혹 달을 넘기기도 하고 혹은 3일 만에 장사하는 것이 통례이다.
외조부모의 상은 정복 외에 휴가 15일을 더 주고 초부모의 상은 휴가 23일을 더 주었으므로 법을 만들 초기에는 상을 치른 사람이 다만 정복만 시행하고 휴가를 더 주는 날은 혹 장사할 때나 청하기도 하였으나 근일에는 의논하는 사람이 먼저 정복을 시행하여 관청에 나아가서 공무를 보고 장사할 시기에 와서 또 휴가를 더 주기를 청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남이 있다고 하는 까닭으로 상을 치르는 사람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 대저 초상과 장사는 진실로 경하고 중하게 함이 다름이 없는데 정복 외에 휴가를 더 주는 것은 본디는 어리로서 일컬어서 상사를 주관하도록 했으나 분상의 멀고 가까움이 있으면 장계의 더디고 속함이 있으니 거무로는 더 주는 휴가를 혹은 정복에 연달아 행한다든가 혹은 후에 장사 진행 뒤에 행한다든가 혹은 초상